3차 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2차 시에서 명함, 단가표를 보여드렸고 마케터가 단가표의 상품을 이해했으니 이제 선불이든 후불이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의 경우 첨부해드린 계약서를 보시면 많은 경우 초기에는 간이계약서, 즉 활동계약서를 많이 씁니다. 이건 업체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다니실 업체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분들은 과연 계약서를 쓰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많은 경우 계약서에 잘못 사인을 했다가 추후 잘못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블로그 마케팅 회사와 계약한 후에 중간에 환불이 안 된다, 손해봤다, 혹은 잘못 계약해서 손해봤다 등 경계심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계약서를 이제 먼저 내밀면 싫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제쳐두더라도 이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용 전달 위주로 원페이퍼로 해서 활동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후불인 경우면 이런 계약서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계약 내용대로 하고 받는 것이니까요. 많은 경우 이제 2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불인 경우는 이제 업체 대표분들이 한 달 마케팅을 다 받고 돈 떼어먹으면 어쩔까 걱정하십니다. 물론 일리 있는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 후불제로 진행했던 초기에 수십 곳의 업체들과 마케팅을 했었고 후불 냈을 때 돈을 못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못 받았던 것이 마케팅을 제가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블로그 마케팅이 아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었습니다. 광고는 신문에 나야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지인분이 소개해줘서 시작은 그냥 했었는데 만약 선불냈다면 이분이 안 하셨던 거 했겠죠? 그 이해에는 문제가 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업체 대표분들의 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체 대표분들은 이 자영업과 사업에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마케팅을 한다고 할 때 한 달 떼어먹는 것을 바라고 계약을 하실까요? 아니면 실력 있는 사람, 정말 마케팅으로 파트너로 두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을 바라고 계약을 하실까요?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한두 달만 사업하고 접을 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랑 이것저것 하면은 드린 게 이미 너무 많아요. 이분들 중에서 마케팅에 이미 대인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을 들은 분들도 많이 있기에 성실히 제대로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초기에는 후불로 돈을 떼어먹는 분들, 이용하는 소수의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 진심과 제 실력을 믿고 계속 저와 함께 가려는 그런 대표분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때 초기에 만난 대표분들 중에 아직까지도 함께하고 만난 대표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그때의 저의 진심이 지금까지 함께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는 후불제로 하고 추후에는 선불제, 나중에는 따로 영업을 하지 않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 문의에 답해주고 견적서를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견적서를 보시고 응하는 분들과 계약을 했습니다. 견적서 또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파일에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후불제이든 선불제이든 계약서를 쓰든 견적서를 활용하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불제의 경우 아무래도 계약서를 좀 더 꼼꼼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원페이퍼로 만들어주세요. 그분들 그거 다 앉아서 다 읽고 있지 않습니다. 후불제의 경우 계약서도 쓸 수 있지만 이제 신뢰와 리스크를 서로 교환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의 마음을 파악했다면 이제 이 업체가 진정으로 마케팅이 필요해서 계약한 것을 아셨다면 이제 업체 대표의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상 마케팅의 경우 첫 달의 에너지 소모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효율은 가장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자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달에 5건 올려봐야 블로그 0건에서 이제 5건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계절성을 타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겨울철 패딩이나 여름철 휴가지에서 필요한 것 등 그렇게 계절을 타는 게 아니라면은 당장 지금 본 사람이 지금 올 것이라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때문에 올리시고 뭐 2에서 3개월은 무엇이든 어느 정도 쌓여야 효과도 나타나고 3개월 이상 가야 투입 대비 효과도 서로 비교해보고 뭐 마케팅 상품을 바꾸거나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만 계약합니다. 그래야 저희 입장에서도 그리고 그 대표분의 입장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 하고 그만둘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저도 그 대표분도.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 포트폴리오도 없는 그런 마케터가 3달 계약하자고 하면 누구나 불안해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후불제로 3달을 돈을 안 받고 3번째 달에 받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저의 경험상 봐도 여러분들은 거의 매달 계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첫 달에 매출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니 마케팅을 이제 계속 진행하는 동안 첫 달에 대표가 불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덜어줘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 체험 다니면 여러분들 사람 그때그때 잘 보내줘야겠죠? 기한 안에 잘 포스팅 하고요. 기자 다니면 사진 찍은 후 포스팅을 잘 해주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뭐 그 이외에 이제 업체 대표들이 원하는 거. 계약서를 원하는 사람은 계약서를 해주고, 견적서를 원하는 사람은 견적서 보내주고, 후보를 원하는 사람은 후보를 해주고 하면서 마케팅 이외에 어지간한 것은 전 다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영업,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으실 테니 이런 경우는 시뮬레이션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업체 대표라면 무엇을 가장 원할까? 업체 대표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런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 또한 이메일 질문지를 도입한 겁니다. 여러분이 업체를 마케팅하면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 이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좀 고가격, 고서비스를 지향했고 성실히 효율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만한 서비스라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오랜 기간 함께 하셨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코로나19는 분명 업체와 그런 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마케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오프라인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는 특히 타격이 컸습니다. 당장 네이버 검색 광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강남, 홍대, 잠실 등의 키워드만 봐도 코로나 이전에 3분의 1도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사람이 3분의 1도 안 오거나 혹은 그보다도 더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마케팅을 배우는데 좋지 않은 시기인가? 저는 오히려 이러기 때문에 지금 이 마케팅을 배우고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배워놓고 영업도 연습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심하니 나중에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들은 채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어느 업종이나 업체든 이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은 업종 내에서 이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만약 그 대표가 마케팅을 안 한다면 이제 넘쳐나는 그런 검색 트래픽을 본인 업체만 못 잡은 것이기에 많은 대표분들이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라면 마케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그 전부터 영업 다닌 분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열정 있는 마케터가 있었다면 그분을 기억하고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전에 영업을 할 땐 영업을 하고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몇 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있다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곳은 전화를 받아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매장을 가서야 여기로 왔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시간이 지나 잊혀진 곳이었지만 업체 대표분에게는 그때의 제가 기억이 났고 뭐 명함이나 단가표를 가지고 있다가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기에 배우고 영업도 연습할 겸 다니면서 명함도 주면서 이제 씨를 뿌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서서 영업하는데 필요한 준비물 중 명함과 단가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노트북과 DSLR,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포트폴리오가 연계일 때는 사실 노트북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단가표나 계약서를 노트북으로 보여주는 경우면 가지고 다니셔도 좋지만 그 노트북을
그 업체 대표 앞에서 막 키고 보여주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경우면 아이패드나 갤럭시 그런 패드처럼 패드가 보여주긴 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추후 포트폴리오가 좀 쌓이면 노트북으로 다른 업체들 사진과 가이드나 작업한 것을 보여주는 것도 업체 대표가 마케팅을 이해하게 하는데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필요 없겠죠. DSLR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도 처음에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시니 처음부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 이제 체험단이나 기자단 계약하시고 선불로 진행하시면 그 받는 돈으로 사셔도 됩니다. 후불인 경우이면서 기자단을 진행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중고나라 같은 데서 캐논 9버전 DSLR 검색하시면 30만원 내면 쓸만한 거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DSLR의 성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 손에만 잘 적응시키면 됩니다. 저도 9버전 거 씁니다. 많은 분들이 영업을 다닌 적이 없기에 마인드 자체가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업은 특히 마인드가 단단하지 않으면 쉽지 않게 마인드 세팅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영업인이 아니었으며 영업 경험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것을 듣는 많은 분들은 거절에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업체에 갔는데 나랑 눈도 안 마주치고 나가세요, 안 해요를 듣거나 혹은 나를 대놓고 귀찮아하는 표정과 말구로 대꾸도 안 하면 그런 거절 자체에 크게 낙담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일반적인 분들은 거절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찮게 전화 오는 수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지 본인의 무엇이 거절당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업체를 영업 다니게 되면 아마 내 인생 살았던 모든 거절을 합친 것 이상의 거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소개팅을 했고 상대방 여성 혹은 남성분이 애프터 만남이라든지 혹은 나의 고백을 거절했다면 그건 나의 거절한 겁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연인으로서 거절한 겁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하지만 이런 업체 영업의 경우 업체 대표는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일면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거절한 건 내가 아니라 나의 마케팅 서비스인 것입니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나를 영업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영업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업체 영업하면서 한 번도 거절된 게 아닌 내 마케팅 서비스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이 거절당하는 건 저 사람이 마케팅이 필요 없거나 혹은 현재 마케팅을 할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하거나 돈이 있으면 했겠죠. 때문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영업을 다녔을 때는 마음속으로 지금은 이렇게 거절하지만 마케팅을 시작하면 나랑 친해지고 이런 거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거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정말요.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고 후기도 별로 없고 상세 페이지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품은 트래픽이 100이 와도 실제로 구매는 0명이 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상품은 사실상 100번 거절당한 겁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거절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상품과 서비스가 거절당한 건데요. 이제 본질은 같지만 면대면에서 나에게 안 해요,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이 내 서비스가 거절당한 게 아닌 내가 처음 느껴보는 그런 낯선 감정, 낯선 그런 거절이기에 나를 거절했다고 생각이 드니 더 충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즐겨해서 경매도 최근에 배우고 있는데 경매의 경우 부동산에 들어가서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이 경매하러 왔다 하면 나가요, 바빠요 등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무리 경매 고수가도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경매쟁이니까 똑같은 대우를 한다는 겁니다. 마케팅도 똑같습니다. 지금의 제가 가도
제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주지 않는 이상, 제가 그냥 똑같은 한 명의 인간으로 가는 이상 여러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의 이 거절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런 거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 기억하며 영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실무적인 걸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인점 가지 않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를 좀 돌아보면 이제 크고 좋은 곳 중에서는 체인점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원님의 프랜차이즈도 있고 다른 동네에서도 많이 본 그런 체인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체인점을 들어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부터요. 체인점의 경우 본점과 가맹점이 같이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점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맹점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본점과 계약하기에는 여러분들의 회사 규모도 포트폴리오도 마케팅 계획서도 준비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프랜차이즈와 함께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곳은 바로 미용실입니다. 이제 음식점의 경우는 어디 맛집을 가든 밥 한 번 먹으면 끝인데 미용실의 경우는 나의 소중한 머리이고 블로거가요. 한 번 하면 오래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미용실은 체험단인 경우에도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번화한 곳, 유명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때문에 미용실로 어지간한 위치에 어지간한 브랜드 있는 곳 아니면 이 블로거 모집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미용실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한 번 아주 가끔 가는 곳인데 이것을 타이밍을 맞춰서 블로거와 그 디자이너의 시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눈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케팅 영업을 가라고 하면 10중 8구는 음식점만 갑니다. 아마 본인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쪽이 대부분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이런 요식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마케팅을 할 곳은 정말 많습니다. 눈을 조금만 넓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시원, 쉐어하우스, 펜션, 호텔, 어린이 자전거 매장, 전동 킥보드 매장, 마사지샵, 네일샵, 유아 전동차 매장, 옷가게, 왁싱샵, 액세서리 가게, 분양하는 곳, 안경원, 실내 야구장, 실내 골프장, 테마 카페, 룸카페, 휴대폰 매장, 각종 학원, 사실 모두가 할 곳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저랑 마케팅을 했거나 제 주변 마케터분들이 실제로 다 하는 곳입니다. 이 이외에도 온라인까지 가면 더욱 많습니다. 오히려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는 쉽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거들의 단가가 세고 경쟁이 치열한 곳도 많습니다. 이럴 때 눈을 조금만 돌리면 의외로 홍보할 곳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가장 어려운 건 0에서 이제 1을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실상 1을 만들면 이 이후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제 한 곳의 마케팅 수입을 부업으로 만족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개에서 더 확장해 개수를 늘리는 재미에 빠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한 개 이후는 0개에서 1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0에서 1 가는 게 어려워서 많은 경우 포기합니다. 혹은 여기서 업체가 없게 이제 남의 업체들을 뺏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의 대표적인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는 허들이 따로 없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물건을 소싱하는 것은 노력의 문제이지 허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신생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브랜딩이 잡히지 않았기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만약 10원 뛰기에 빠지게 되면 결국 팔아도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쟁 자체가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허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이 되는 것은 온라인에서 쇼핑 검색으로 가격 비교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가격 비교가 사시잖아요. 하지만 마케팅의 경우는 서비스기에 각 마케터의 역량이 녹아있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가격 비교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케팅에서의 가격 경쟁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허들이 되는 것은 업체, 즉 광고주의 유무와 개수입니다. 마케팅 회사들끼리는 서로 살 깎아먹기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유아 전동차로 뷰탭 12안을 올렸습니다. 더욱 높게도 올렸어요. 그러면 저희 마케터들끼리는
이것이 광고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으니 그 글을 보고 이제 마케터가 업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뭐 사장님, 뭐 대표님, 얼마에 광고 진행하고 계세요? 제가 그것보다 더 깎아드릴게요. 저랑하세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때 만약 대표와 내가 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이 10,000원 한 장에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만약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마케팅이 똑같은 품질에서 더 저렴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거면 당연히 옮겨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니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이렇게 전화하는 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업사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은 계약 체결할 때까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그 회사에서 실무하는 분이 하시죠. 그러면 정말 더 효율적일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업체 대표님들이나 뭐 실장님들이 종종 이런 연락이 온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관계가 되어 있기에 이탈한 일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 부리지 않기입니다. 이 욕심은 이제 마케터와 대표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간혹 대표분들 중 뭐 어디서 들었거나 뭐 조금 아시는 분들이 한 포스팅당 키워드 몇 개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마케터가 어서 빨리 계약하고 싶은 마음에 다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마케터가 지금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혹은 노출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지금 이 교육을 듣는 수강생분들은 키워드를 좀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자막에 뭐 강남 맛집 오랜만에 동창들이랑 여기서 행복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포스팅했습니다. 제 로직 고려하지 않은 그냥 제목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검색하기를 바라는 유효한 키워드는 몇 개인가요? 본문을 보지 않아도 키워드는 제목에 나와 있기에 제목만 보시고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유효한 키워드는 강남 맛집 딱 한 개일 겁니다. 물론 뭐 행복한 시간, 동창 이런 단어도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긴 하지만 이런 키워드를 마케터가 의도한 것이 아니니 내가 이 업체에서 실제로 의도한 키워드는 강남 맛집 딱 하나일 겁니다. 이걸로 들어오길 원했던 거죠.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자막 건대 맛집 추천 최대 포집 역시 믿고 가는 곳이라는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키워드는 몇 개일까요? 잠시 정지하고 생각해 보세요. 네, 건대 맛집 추천 최대 포집 2개입니다. 여기서 건대 맛집 추천 최대 포집 말고 건대 맛집도 유효한 키워드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로 건대 맛집은 건대 맛집 추천보다 검색량도 많고 더 상위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건대 맛집 추천으로 잡았다는 것은 현재 이 블로거가 건대 맛집으로 포스팅하면 상위에 노출되기 힘든 블로그이니 건대 맛집 추천으로 올리고 건대 맛집도 뜨면 좋겠다 정도인 겁니다. 때문에 마케터가 의도한 키워드는 건대 맛집 추천과 그리고 상호인 최대 포집 2개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큰 키워드인 경우는 1개만, 작은 키워드인 경우는 작은 키워드 1개 플러스 상호명 2개로 해서 2개 정도의 키워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상호명이 안 들어가면 사실 더 좋지만 이제 많은 대표분들은 특히 소상공인의 이제 대표분들은 이제 본인 업체에 상호명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래도 상호명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블로그 글을 클릭하지 않아도 제목에서 상호명이 노출되니 더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별로 상호명이 들어가면 아예 검색에서 밀리는 키워드도 있으니 이것은 해당 키워드의 기존 글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상위 노출이 아닌 기자단의 경우는 이제 대표들이 상호 들어가는 것을 선호해서 이제 어지간한 키워드만 넣어줍니다. 이제 앞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대표가 뭐 어디서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 키워드 3개, 4개 넣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이제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넣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노출이 안 돼요. 매출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케터분들도 계약을 위해서 여러 개의 막 키워드를 넣고 아무 키워드도 노출되지 않는 그런 포스팅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혹 블로그 이제 글들을 살펴보면 뭐 강남 추천 맛집, 강남 유명 음식점 땡땡집에서 디너 역시 피자 맛집 이게 하나의 그냥 글 제목이에요.
이런 식으로 써놓는 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절대 노출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글들이 블로거가 이제 뭐 자의적으로 잘 몰라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마케터가 이렇게 가이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케팅이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래 카페에 글 제목을 남길 테니 오늘 수업 후 카페에서 이 제목의 글을 찾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영업 마인드와 영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노하우와 경험을 녹여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영업해야 하는 업체 베스트 4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해야 하는 업체 베스트 4는 첫 번째로 내가 사는 곳 주의, 두 번째로는 신규 오픈한 곳, 세 번째로는 검색해서 광고 안 하는 곳. 여기서 이제 뭐 광고 안 한다는 거는 잡다구리 한 10개 블로그 정도 미만입니다. 네 번째로는 광고 이상하게 하는 곳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가 사는 곳 주인은 내가 왔다 갔다 하며 업체 상황도 잘할 수 있고, 대표도 이제 업체 대표가 자기 이제 매장 주변의 주민이면 가까우니까 신경도 더 써줄 것 같고 해서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그때 마케터도 따로 교통시간 들이지 않고 업체와 일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번째로, 신규 오픈한 곳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가 아닌 방문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네이버에 신규 오픈한 곳으로 뜨는 곳은 이미 마케팅 전화가 엄청 오는 곳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신규 오픈한 곳 DB를 사서 그것을 보고 전화한다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으니 업체 영업을 다니시며 틈틈이 보이는 신규 업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런 신규 업체의 경우 앞에 화분이 있는 곳도 있어서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혹은 다니시면서 이제 공사하는 곳도 이제 신규로 들어올 곳이니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공사하는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급히 구해야 되니까 그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 때문에 업체 대표가 전화번호를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뭐 쪽지 같은 걸 붙이고요. 그러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해도 좋고, 혹은 사진 등을 찍어서 기억해 놓고 나중에 신규 오픈하면 그때 제가 사실 전에 왔었는데 오픈을 안 했습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영업 다닐 때는 이런 곳에 번호가 있으면 일단 전화 우선 바로 했고, 번호가 없는 경우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놓고 추후 그 지역에 다시 갈 때 거기를 방문하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검색해서 광고 안 하는 곳의 경우입니다. 이제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매장 앞에서 상호명을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호명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몇 번 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때 블로그 포스팅이 아예 없으면 블로그 마케팅 광고를 안 한 것이니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업체가 생긴 지 좀 됐으면 10건 이하로 자질구레하게 있는 것들, 실제 고객이 남겼던지, 마케팅 조금 했다 말았다든지, 아니면 주위에 지인들이 써준 거라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 10건 이하는 그냥 안 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광고 이상하게 하는 곳. 여기는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곳입니다.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매장 앞에서 상호명을 검색을 했는데 블로그가 꽤 나오는 경우 이제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맑은 해물탕 맛집 추천과 같은 키워드는 저의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업체의 마케팅을 다닐 때도 그 지역을 유심히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른 업체에 사진 촬영을 하러 가는 상황에 제가 못 본 해물탕집이 있어서 무심코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호명을 치니까 맑은 해물탕 맛집 추천과 같은 이상한 키워드의 글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어요. 사장님, 저는 이 주변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명함 드리고, 이제 주위에 있는 제 업체 미팅을 가다가 우연히 사장님 가게 보고 검색을 했는데 맑은 해물탕 맛집 추천과 같은 키워드들로 포스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포스팅은 한 달에 검색량이 10도 안 나오는 포스팅이라서 매출에는 영향이 없으셨을 겁니다. 이제 사장님이 오늘 담당 마케터에게 말해서 이 지역 땡땡동 맛집이 검색량 2,000 정도 되니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으니 땡땡동 맛집 혹은 땡땡역 맛집으로 진행해달라고 해보세요. 둘 합치면 검색량 5,000 정도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그 마케터에게 전화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와 계약하셨을까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와 계약하셨습니다. 그 마케터는 알고 그랬는지 혹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키워드를 그렇게 잡은 게 이상하다는 것을 대표가 안 순간 이미 그 마케터는 신뢰가 바닥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케팅을 이상하게 하는 업체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석대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게의 경우 당장 계약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곳은 저랑 계약을 하든 안 하든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장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제 눈에 보이고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수정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 지금은 저랑 계약 안 해도 내 업체를 도와준 사람이니 쭉 기억이 나겠죠. 정리를 하면 먼저 사는 곳부터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규면 들어갑니다. 만약에 신규 아닌 매장이면 가게 앞에서 검색합니다. 이제 검색했는데 블로그 광고 안 하면 들어갑니다. 만약에 광고했다. 광고를 하면 이상한가 체크합니다. 이상하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영업에서 지금까지의 1기, 2기 분들의 영업 스타일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타일은 하루를 쭉 돌고 간판도 찍고 그에 맞는 키워드를 준비해서 가는 타입입니다. 즉 바로 거기 매장에 안 들어가고 하루 이틀은 그 동네에 들어갈 곳의 상호를 다 찍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이제 거기가 블로그를 하는지 그리고 그 매장에 맞는 키워드는 무엇인지 다 검색한 다음에 추후 정리된 자료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바로 앞에서 그냥 검색 후 들어가는 스타일입니다.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매장 앞에서 검색 후 들어가고 키워드 검색 결과를 보여드리거나 미팅날을 잡고 나중에 또 가는 타입입니다. 이제 세 번째 스타일은 그냥 무조건 눈에 보이면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1기, 2기를 2년 동안 봐온 결과 개인적으로 확률은 세 번째보다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혹시 지금까지 제 말을 듣고 할만한데 생각하셨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0에서 1은 진짜 특히 어렵습니다. 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팁을 많이 드리고 제 모든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발로 뛰면 어렵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자기 스타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영업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바로 나가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만 하니 들어주었다 대표가 상품 설명을 들었다 혹은 계약이 되었다 미팅을 다시 잡았다 등의 결과가 있었다면 그 들어줬을 때는 내가 어떤 말을 했지? 어떤 제스처를 했지? 아니면 어떤 무엇인가 했는가를 복귀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이제 1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사위를 계속 던지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던지고 방향을 계속 수정하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영업도 본인의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기가 가장 잘된 스타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인위적이지 않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게요. 때문에 영업할 때 멘트 또한 인위적이지 않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했던 그런 멘트까지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곳이면 여기가 이제 우리 동네나 지나가다 들렸다 혹은 여기 주변에 산다. 만약에 여러분이 온 적도 있는 식당이면 여기 와서 자주 먹었다 등의 멘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라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인위적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규 업체의 경우는 주변에서 관리하다가 오픈한 거 보고 들렸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마케팅을 안 하거나 네 번째, 마케팅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는 도와주려고 들어왔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이 좋았던 멘트는 기억했다가 또 사용하면서 결국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말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료를 좋아하시니까요. 이상하게 마케팅을 하는 것의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면 들어가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겠다 지금 이래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업사원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옷도 뭐 예를 들어 정장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혹시 정장 입고 나갈 생각하셨으면 큰일이에요. 정장 보자마자 대표님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멘트를 보면 실제 지나가면서 혹은 업체 관리하면 들린 건데 정장 입고 가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서비스지 이게 내가 구걸하러 간 게 아니니까 복장보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고 여기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반복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4차 시를 들어가시기 전에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사 이름과 명함 안 만드신 분은 먼저 회사 이름과 명함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단가표를 만드시고 영업하시는 곳의 키워드를 대략적으로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차 시를 나가기 전에 1, 2, 3차 시 내용만 해도 상당했기에 강의를 반복하고 특히 유튜브를 반복해서 들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이전에 제 유튜브 영상을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강의를 듣고 들으면 이전에는 놓쳤던 그런 말이라든지 뉘앙스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냥 라디오라 생각하고 지나거나 짬날 때 자주 들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1, 2, 3차 시를 듣고 이제 4차 시, 5차 시까지 들으면 여러분은 이제 바로 영업 실전 연습에 들어가야 하니 1, 2, 3차 시의 내용을 숙지하고 4차 시로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또한 추가적으로 카페에 보면은 이제 후기 글에 보면은 그 수강생분들의 영업 성공 혹은 영업했을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좀 써 있어요. 그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한번 그것도 정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메일 질문지의 경우는 지금까지 제 1, 2기의 경험상 이제 5건의 이메일 질문지가 있다면 2건 정도는 교육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고 나머지 3건 정도는 업체 영업이나 계약 후에 궁금한 점을 질문하시면 분량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모두 3차 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차 시에서 뵙겠습니다. 머니테이커였습니다.